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추수감사절 연휴로 미 증시가 휴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주 후반에는 우리 고요한 움직임 따라서 흐름이 나왔는데, 자, 견조한 움직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오늘 저와 함께 멋진 전략을 짜서 다음 주에 또 좋은 수익을 창출해 보도록 하시죠. 자,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자, FOMC 의사로 공개가 아주 중요하다. 대신 그 전에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FOMC 의사록 발표 전에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그 이전에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고 반등이 나야 된다. 흐름상 겁먹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제임스 블러드가 매파적인 발언을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고 그 전에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근데 상승 나오고 FOMC 의사록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요? 자, 다음 주에는 연준의 긴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 지표나 또 주요 인사들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시기열로 딱 이렇게 놓고 보면 월요일 날은 약간 쉬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제임스 블러드는 좀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좀 쉬어갈 수 있는데 이제 화요일 정도에는 좀 어느 정도 반등 타이밍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요일 이후에 이제 이벤트가 많이 있는데 이걸 잘 소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수요일 날에는 뭐 민간 고용도 발표하고 또 파월도 연설을 하게 되고 뭐 GDP 성장률이나 베이지북도 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이 민간 고용 그리고 파월은 이 브리킹스 연구원에서 이제 공개 발언을 할 텐데. 일단 파월은 최근에는 두 가지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어요. 약간 경기에 대해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연준은 금리를 좀 높게 가져가야 된다 예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 또 성장률 또 고용 이렇게 보는데 일단 물가는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고용 측면에서 너무 좋아져도 안 되고 또 너무 나빠져도 안 됩니다. 그냥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런 정도만 나와주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죠. 지난달에 23만 명 정도 됐는데 뭐 적당하게 이 수준에서 하는데 이건 너무 예측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고용 지표는 원체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괜히 예측하지 말고 시장이 주는 대로 쫓아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성장률과 또 베이지북 과연 12개 지역 연은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경기 평가 보고서를 좀 참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어떻게 보면 좋기보다는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날 좀 상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목요일 날은 뭐 PC나 또 고용 이렇게 발표가 있죠. 그래서 이 주초에 좀 반등세가 좀 나와야 되고 다음 주에는 저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박스권 등락이 나와도 상관없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후반에는 우리 고요한 움직임 따라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다음 주에는 우리는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지수가 이제 크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장세라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저는 작은 것이 아름답도. 그럼 어떤 작은 것이 아름답냐? 그중에서 로제 이상형 월드컵을 하면서 다음 주는 이렇게 뭐 아이돌 그룹들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방향과 가장 적합한 사람이 로제다. 그래서 로봇,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로봇주들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가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다고요.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사람이 삽질하는 것보다는 포크레인 한 방으로 뜨는 게 낫다. 그래서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요소가 이 로봇이 하나 될 수 있고 삼성에서도 이제 1인 1로봇 로봇을 주장하면서 로봇 사업에 드랍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장이 연평균 20%를 급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테슬라도 사람 크기만큼의 인간형 로봇을 출시하면서 이쪽에 드랍을 걸고 있어서 앞으로 전 세계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그쪽에 용왕매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복합 비료 잘 보여드리면서 복합 테마를 해야 된다 했죠. 보면 뭐 비료 중에서도 어떤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복합 비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것은 훨씬 나무의 생장에 도움이 된다. 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그 상승했던 종목들 보면 나무가 여기서 더 슈팅이 나왔는데 이게 좀 안 바뀌었네요. 일단은 나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더 강력한 랠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는 제가 뜬금없이 로봇 관련주가 아닌데 왜 제가 공개 방송에서 로봇주라고 하지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메타버스 관련이나 뭐 AR, VR 이쪽에 관련돼서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강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최근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레인보우 로봇이나 저는 죽으나 사나 뭐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별 상승 초기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저는 또 여기 이쪽에서 이제 로보티지나 이런 종목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로봇 ETF 중에서 가장 이제 비중이 높은 게 로보티지나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강세를 보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로제. 그다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자, 최근에 그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사람이 두 사람 다쳤단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자기들 소형이 아니라고 하고 러시아도 우리 아니야. 쟤네들이 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이든이나 뭐 제이크 설리빈이나 토니 블링컨이 심야에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젤렌스키를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뭐 아니라고 발뺌은 안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 포탄이 떨어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미국이 좀 압력을 넣은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앞으로 이렇게 큰 흐름상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도 화요일 날 미러가 뉴 스타트라는 거죠. 그래서 신무기 협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핵 구축 협정 논의를 재개한다 이런 소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러시아도 이제 푸틴도 궁지에 몰려 있고 또 젤렌스키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상당히 그 이제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서로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평화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전에는 이제 뭐 중장비로 이 사회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 게 이게 필요하지만 가장 당장 중요한 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집이 없다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시기 때문에 이 주택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모듈러 주택이 시장의 강점을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듈러 주택이라는 게 한 70%는 공장에서 지어와요. 그리고 30% 정도는 이제 현장에서 짓는다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건축을 할 수 있다. 모듈러 주택이 강점을 보일 수 있다. 근데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뿐만 아니라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삼성물산하고 또 사우디하고 MOU를 체결했죠. 그래서 모듈러 주택 쪽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렇게 하나만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저는 시장을 앞서 나가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보통 방송이나 아니면 뭐 모든 정보들은 올라간 다음에 그게 해자되죠. 방송의 편의상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올라가지도 않은 이야기만 계속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진정으로 벌려면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을 벌어야 된다. 먼저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 이제 SI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때 올라가지 않을 때 이제 마지막 찬스다. 근데 여기서 불을 끄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제가 웬만하면 다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종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이제 콕콕 찍어드립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이제 움직이는데 지난번에는 어떤 종목이 움직였다? 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 이번에는 SY가 움직일 텐데 이것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남은 이게 돼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리포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주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대규모 물류 창고를 신축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듈러 주택을 좀 요청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정부나 아니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로 느끼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잊지 말자 625.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재료 분석은 많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료에서 어디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60선 위에서 20선 위에서 5일선 위에서 이럴 때 이제 공략을 하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요 부근에서밖에 공략할 수가 없죠. 그 중에서도 이 몸통을 줄이는 이게 중요하다고요. 요날도 몸통을 줄였고 요날도 몸통을 줄였죠. 항상 저들은 주가를 날리기 전에 이제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고 다 자기들이 거머쥐었을 때 거래 바닥을 이룬다고. 이때는 시장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럴 때 매수를 해야만 강력한 랠리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날 아침에 저점에서 이렇게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강한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아직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잘 올라갔던 게 뭐예요? 자, 코론 글로벌이라는 이야기죠. 이 종목은 네옴시티 관련주하고 양방으로 엮이면서 잘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SY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주자는 범양건영이라는 이야기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사이즈가 적었던 덕신하우징이나 금강공업이나 이런 종목들도 간혹 톡톡 튀어오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자는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일단 삼성물산이 이제 사우디하고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포스코홀딩스도 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을 날리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 도로 안전 표지판이나 그런 사업을 하면서 또 이 포스코홀딩스와 같이 이 모듈러 주택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삼성물산에 이걸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 다스코는 움직임이 좋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항상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어제 리포팅을 한번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마침 어제 움직였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그냥 양봉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몸통을 줄여주는 날 이때가 가장 좋은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매는 이제 나올 만큼 나왔고 이제는 또 다음 주자는 뭐 다스코나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순환매 흐름에 맞게 이렇게 공략을 하신다면 재미있는 매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여러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저도 이제 리포팅을 통해서 현대일렉트릭이나 또는 뭐 현대 에버다임이나 또는 이 서암기계공업이나 이렇게 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정비율 초기에서 조용할 때 이럴 때 공략하는 게 좋다. 이제 이걸 잡아내는 어떤 그런 테크닉이 있어요. 그런 테크닉은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 뭐 많게는 뭐 짱대 양봉 5개 정도, 좀 적게는 짱대 양봉 한 2-3개 정도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도 같이 보자.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네옴시티를 멋지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특히 첨단 미래도시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것들을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메타버스도 그쪽에 한 축이 될 수 있고 사우디에서도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이 스타트업 축제에서 사람 키만큼 큰 메타버스를 만들었다. 그래서 야 이거 괜찮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번에 사우디 투자부 장군이 메타버스 아바타 이쪽이 우리 네옴시티도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 메타버스 시장은 앞으로 크게 나갈 수 있는 것이라 우리 정부에서도 집중을 하고 집중 육성을 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이번 주 내내 강한 움직임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초에 짱대 양봉을 하나씩 뽑아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네옴시티나 이런 주도주는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짱대 양봉 한 몇 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를 콕 찍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투자자들은 그래 됐고 한 종목만 알려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떤 이제 관련주를 말씀드릴 때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종목을 찍어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 철저하게 바닥권에서 안정이 된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상승 초기 종목을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간다면 주식 투자로 우리가 속썩이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런 표현 있죠. 심장이 나댄다. 이번 주에 심장이 나대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으로 심장이 안 나대셨다면 이번 주 전략을 잘 짜서 다음 주에 또 멋진 승부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에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 또 이삭죽기 구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주도주가 뭐냐? 이번에는 바로 쟤네다. 이 축에서 움직인다고요.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재건주, 네옴시티. 이 바로 쟤네. 이번에는 바로 쟤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로제가 좀 움직였었고 이제 다음 주에는 바이오주도 움직이고 또 2차 전지도 일부 종목들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바이오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바이오가 가야 시장이 움직입니다. 폭발적인 랠리가 나와요. 근데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는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강한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당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오랜 시간을 투여하지 않고 바로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격이 상당히 급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매일매일 분석을 하고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투자라는 건 그렇습니다. 물론 느긋하게 대부분의 이제 한국경제TV를 보시는 어르신들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주로 보면 뭐 무료 공개 방송이나 이렇게 오신 분들 주로 60대 후반에 60대에서 70대가 가장 많으세요. 그리고 뭐 40대는 젊은 축이고 주로 50대, 60, 70대, 심지어는 80대까지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상승 초기에 좋은 종목을 해야 되고 혹시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왕이면 다운심하라고 기다리지 않고 또 리스크가 좋고 이런 쪽에서 강력한 랠리가 나온 종목을 하자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재료와 수급을 잘 분석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차트로 분석을 해서 타이밍을 잡아내자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이제 이슈가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바로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다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22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국제 바이오 제약 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알츠하이머 관련 학회가 일어나게 되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주로 뭐 초록을 공개하거나 또는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뭐 MOU나 아니면 기술 이전을 논의하는 기업들, 또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강점을 갖는다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기업의 강점을 가져야 되냐? 지난번에 뭐 이 여러 종목들 바이오주를 말씀드릴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스타트할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사이즈가 큰 종목 중에서는 ABL 바이오의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사이즈가 적은 종목들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 학회가 열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게 뭔지는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주로 보면 이제 이 알츠하이머 치매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이 치매라는 것은 어떤 질환 명칭이 아니라 현재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증상에 대한 용어입니다. 치매 안에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 증상 앓는 대부분의 한 60, 70%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알츠하이머는 어떤 거냐? 이 보통 정상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이 대뇌피질 그리고 해마 이게 이제 많이 손상이 돼요. 대뇌피질은 이런 어떤 고차원적인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되는데 여기 대뇌피질이 현저하게 위축이 됐죠. 그리고 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억력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해마가 많이 위축이 됐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큰데 좀 많이 위축이 됐죠. 자, 그리고 이러다 보니 이제 뇌척수역으로 이제 가득했던 이런 정상적인 사람 뇌에서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여기 안에 이제 공간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뇌실이 좀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알츠하이머의 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기억력이나 또 인지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럼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평가받았던 이런 아두헬림이 생각보다는 약하네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요. 자, 그럼 이 아두헬림이 부진하게 되면 이제 대안으로 뭐가 떠오르냐 바로 네카네맙이 떠오른다. 그래서 이번에 뭐 에이자나 바이오젠이 이쪽에 이제 임상 탄상을 진행하는데 이쪽에 어떤 톱9 세부 데이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관련주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냐. 물론 사이즈가 큰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지난번에 바이오가 간다 이럴 때 이제 한 종목을 찍어드렸잖아요. 같이 공부해보자.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레카네밥이나 도네네팝 이런 후보 물질들이 주로 항체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출시가 되면 주로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ABL 바이오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물질로 각광을 받는 이 아두헬림은 뇌 투과율이 이렇게 15%. 근데 레카레밥은 0.5%에 불과하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개발사에서는 뇌혈류 장복에 어떤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뇌혈류 장벽 주요 기업이 누구냐? 바로 ABL 바이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뇌혈류 장벽이죠. 이걸 개선시켜주는 이걸 하는 게 이제 ABL 바이오인데 이런 종목들이 강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테마 내에서 알츠하이머 관련주, 뭐 치매 관련주 이런 종목들 중에서 예전에는 정부 정책이 치매 정부 책임제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였지만 최근에는 주요 기업들과 주로 새내기 기업들이 좀 잘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지난번에 T세포 치료제 말씀드렸죠.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카티 세포 치료제. 근데 거기에도 포함이 되는 게 이제 ABL 바이오라고 뭐 국고치에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찬스가 와서 이제 요날 아침에 좀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강력한 랠리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숨고르기 나오고 다음 주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아주 추세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새내기주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새싹 보면 기분 좋죠. 또 이렇게 뭐 대학생 새내기들이나 풋풋하잖아요. 일단 증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내기주들은 어떤 수급이 많이 붙어요. 왜냐하면 새내기주들은 이제 상장할 때 보면 이제 한껏 자신의 몸값을 부풀려서 상장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뭐 예전에 맞선 나갈 때 보면 뭐 연지권지 찍고 나가고 또 막 구두에 강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을 멋지게 나가려고 하죠.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면 어때요? 뭐 방귀도 뿡뿡 끼고 트림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신비감이. 새내기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몸값을 한껏 부풀려서 상장을 하는데 막상 상장을 하면 이런 기대감이 좀 약화된다고요. 다만 성장성이 담보가 되거나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저는 새내기주들을 첫 번째 절대 따라가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불기둥이 발생하고 거래도 실리고 짱대 항목로 나오는 이런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다 쉴라 나고 그 다음 날 매수 고 실행의 의미 고에서 불나고가 나오면
그때 공략을 하라.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죠. 그 다음 날 충분히 좋은 타이밍이 와서. 그래서 저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다음 주에 미리 있을 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어. 그럼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치매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뭐 수십 개 된다고요.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수급이 들어와야만 움직이는 거죠. 삼성전자 이거 움직이려면 짱대 항목 나오려면 몇 천억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큰 자금이 들어와서 양봉도 생기고 이렇게 거래도 늘고 이랬을 때 강력한 주가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새내기주들 중에서 좀 약간 하루 이틀 눌림목을 줘서 성장성이 담보되는 기업들은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학회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임상 결과를 이 마이크로 플루이닛 기반의 치매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장중에 한 18%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리포팅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짝짓기 매매라는 게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짝짓기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할 때는 보면 저는 펜을 들 때 왼손을 들지는 않아요. 근데 왼손을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아니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오른손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하는 습관대로 합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패턴을 날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하거나 그 다음 날 아침에 매수하면 이것도 16%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상한가 치고 그 다음 날도 16% 나옵니다. 그럼 이런 패턴이 5, 60%는 기본으로 나와버린다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공략을 할 수 있어야죠. 대신 시장에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들이 강력하게 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요날 아침에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급등이 나왔다 눌러주고 이제 좀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이렇게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그 다음 날 매수를 하게 되면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기에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이 30분 차트의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한 10분 정도 저한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쉽게 해야 됩니다. 어렵게 절대 할 필요가 없이 쉽게 해야 됩니다. 한국경제 관계자하고 제가 나눴던 내용인데, 한국경제 관계자가 저한테 요즘 종목 고르는 대표님 손이 금손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제가 손관종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잘 안 되면 발관종이라고 부를 거냐 이렇게 하니까 뭐 크크크 하시던데, 일단 제가 요즘 뭐 금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걸 배운다면 여러분들이 멋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볼 때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거 재밌게 보셨죠? 자, 이런 것처럼 슬기로운 주식 생활이 있다고요.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약세장을 이겨내는 비책은 바로 제수차 3박자 매매다. 우리가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하죠. 자, 그 3박자는 뭐냐? 바로 재료와 수급과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타이밍을 발굴한다. 일단 신선해야 됩니다. 자, 재료가 신선하면 어떻게 요리를 하든 맛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자, 그럼 신선한 재료와 이슈를 머금어야 되는데 앞으로 벌어질 이쪽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입성을 하지 않으면 주가는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들은 싸게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밑에 깔아놓고 산다고 투자자들은.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은 매수가 잘 안 되고 내가 사는 종목은 항상 꼭지라는 이야기죠. 그게 그런 겁니다. 내가 살 수 없고 저들이 다 거머쥐어만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수급이 뒷받침된 종목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발굴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뭐 길 가다가 한 5만 원 주우면 경찰에 신고는 해야 되지만 그냥 인마이 포켓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재수가 참 좋아지는 재수차 3박자 매매로 멋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매일매일 이제 시장의 핫 이슈 종목을 미리 파악을 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제시를 해드리는데 주마다 이제 그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뭐 5, 60%도 올라가고 3, 40%도 올라가고 뭐 당일날 뭐 한 2, 30%는 기본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아까 알츠하이머 학회 이후에 또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질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한 발짝, 반 발짝만 앞서 나가야 된다고. 많이 앞서 나가면 기다리는 불편감이 있잖아요. 또 쫓아가면 우리가 쫓아가다가는 뭐 또 그런 속담도 있죠. 황새가 뱁새 쫓아가면 가랑이 찢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것처럼 항상 앞으로 다음 주에 또는 그 다음 주에 벌어질 그런 이슈를 가지고 좋은 정보 공략하면 된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애플페이가 국내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자, 중학생들 한 반에서 열의 9은 다 아이폰을 쓰죠. 저도 저희 딸이 아이폰을 사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사줬는데 이 MZ세대의 충성심은 상당히 높다고요. 사실 뭐 제가 봐도 여성분들이 좋아하거든요.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간지나요. 애플 뭐 제품이. 삼성 제품은 기능적으로는 아주 좋죠. 저는 이제 삼성을 씁니다만 그래서 MZ세대 충성심이 높은 애플페이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금감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현대카드가 신청한 애플페이에 대해서 약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이제 원론적인 말만 합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현대카드도 아직 정해진 거 없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온라인에서 이제 유출이 됐다고요. 그걸 유추해 보면 30일 정도는 이걸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애플페이 결제 서비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애플페이 서비스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면 30일부터 언급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시범 서비스가 30일부터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시장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직은 제한적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에 저들이 풍차를 돌리듯이 테마 순환매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망 테마는 또 다음 주에는 이 애플페이 관련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대카드 쪽에서 새로 발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당장 이제 오프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요. 애플페이는 NFC를 추구합니다. 근데 삼성은 NFC에다가 MST를 추구하죠. 그래서 마그네틱 보안 전송을 이제 같이 하는데 주로 이 애플이 추구하는 이쪽은 그 300만 그 가맹점 중에서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장은 제한적이지만 네티즌들이 야 애플페이 출시 하나냐 한다. 이제 뭐 카드 지갑 없이도 뭐 결제를 할 수 있겠네. 뭐 애플페이가 무엇을 잡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응이 꽤 뜨겁다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의 반향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몇 종목 안 돼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방한을 하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우리가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 협력을 구체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상견례라고 보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내년에는 이제 12월 달이나 내년에는 이거 MOU를 구체한 정부 간의 어떤 이걸 해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미 글로벌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한미 글로벌을 이제 그 전날 이제는 한미 글로벌이 갑니다. 근데 한미 글로벌을 저는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다가 좀 비중 차익 실현 이렇게 좀 주문했고 다시 한번 찬스가 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항상 저들이 입성하는 거 확인해야 된다 했죠. 이렇게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하는데 이때 몸통을 줄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날 강한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포트가 아침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리포팅을 자, 한미글로벌 이제 금요일 날 제시해드렸던 그 리포팅인데 강력한 랠리가 나왔죠. 자, 이따 기법 강의 때 하나 말씀드릴 텐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도랑치고 가지 잡고 아시죠?
추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도랑을 딱 해놓고 양쪽에서 모아가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뚝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물을 퍼내서 미꾸라지도 잡고 또는 가지 잡고 이거 도랑치고 가지 잡고 60선과 121선 안에 주가가 갇혀 있다가 이런 패턴에서 움직이면 강력한 랠리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시내 직장, 갓 기업들 연봉 랭킹을 보면 뭐 1억 2천, 1억 천 억대 연봉이면 시내 직장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자, 시내 직장에 부럽지 않을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뭐 복잡한 그런 주식 투자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주식 투자는요 쉬워야 됩니다. 이 바쁜 시간에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과학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제수차 3박자 매매입니다. 그래서 기법을 잘 배우면 좋은데 잘못 배우면 우리 건강식품 혹해서 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검증이 되고 쉽고 편안한 이런 기법을 잘 하나 배우면 열아들 안 부럽고 주식 투자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가 왔기 때문에 무료로 여러분들께 초보 투자자가 단 하루 만에 고수가 될 수 있는 그 비법 강의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에 이런 종목들 또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 리튬 가격 상승 수혜주다에서 열크론 한택을 제시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좀 강력한 랠리가 나왔죠. 리포팅을 통해서 또 같은 종목으로 WI. 근데 이것도 그 수혜주로 강력한 움직임이 나왔다고요. 부익부 빈익빈 시장이고 한두 종목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한 4종목 정도는 스윙으로 하는데 이렇게 100%씩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에코프로나 EM플러스 이런 성장주로 하시라는 이야기죠. 스윙으로. 그리고 네옴시티가 움직일 때는 60%, 60% 이것도 60% 정도 돼요. 그리고 세아특수강도 한 30% 되고 한국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수익률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일주일 만에 계좌를 20% 불리는 그런 압도적인 수익률을 만들었다고요. 제가 마음 먹고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바빠서 잘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강력한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 보면 봄의 한건영 제대로 된 슈팅이 나왔죠. 월요일 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주 네옴시티가 모듈러 주택으로 움직였고 그다음에 NZ시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해드렸는데 단기간에 한 5, 60% 급등이 나왔고 또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는 인벤티지 랩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또 한미글로벌이 이제는 테마주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 해서 이렇게 움직였죠. 자, 이런 결과나 국고철을 보시고 제가 시황도 되도록 비교적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익률 게임은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강력한 랠리가 나올 종목이 많은데 가장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죠. 물려있다. 종목에서 원체 많이 손해를 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늪에 잠겨 있을 때는 늪은 그렇죠. 빠져나오려고 생각하고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늪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초보자가 하루 만에 주식 고도 될 수 있는 비법과 매일매일 용광로를 끌어안고 사는 그런 힘든 시간을 거치는 분들 이런 분들께 제가 희소식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최근의 결과나 아니면 국고주를 통해서 좋은 전략을 미래를 앞서 나가는 그런 전략을 들여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당일날 바로 조용한 자리에서 급등 랠리가 나오는 이게 거짓말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표현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주식 투자는 기회의 땅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 만에 고수되는 비법 그리고 또 다음 주 유망 섹터 이렇게 꼭꼭 찍어드릴 테니까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께는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일주일 체험권을 무료로 좀 드리는 그런 흐름도 가져갈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주식 인생의 대전환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